거예요. 밝은 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 크게 제외하시고 우리 스케치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들 최대한 브러쉬질 안 남게 하려면 겹쳐서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좀 빠른 속도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제 마를 거란 말이야. 마르면서 좀 펴지니까 그런 것들 활용해 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밑색이니까 물감 양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많이 만들어 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칠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부분들은 좀 더 어두운 느낌으로 들어가 주시고, 빛이 이렇게 오니까 넓은 부분으로 한 번에 쓱 들어가 주시고, 뒤에 라인 크게 들어가 주시고, 손잡이 부분 역시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크게 칠했지만 이 하이라이트 있는 부분까지 밝은 영역이고요. 좀 속도 있으면 이렇게 걷어내면서 칠해도 되니까 하이라이트 부분 놔두시고, 아래쪽으로 밝게 오고 여기서 꺾여서 중간면 형성이 되겠죠. 이해 갑니까? 밝고 중간, 물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위에처럼 밝고 뭐 중간면 없고요. 옆에 어두운 면 칠하면 되겠죠. 중간면을 어느 정도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스케치 상태에서도 너무 각지게 하지 마시고, 손잡이 부분이 둥근 형태의 모습으로 띄고 있으니까 중간면들도 항상 두툼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말려서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말려 있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둥이 입구 쪽 마찬가지 원기둥의 느낌, 우리가 이제 그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어두운 부분이잖아, 그렇지? 그 윗부분으로 우리가 스케치 했던 것처럼 위에 라인을 주둥이 위에 부분을 전체적으로 진하게 좀 칠해 가면서 어둠 라인, 그쵸? 그 다음에 스케치 했던 것처럼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 이쪽 역시 밑색 깔 때 너무 꼼꼼하게 깔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깔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화이트 찍고 더 진한 색 들어가고 할 테니까 밑면. 자,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앞과 뒤의 관계니까 이 부분 좀 진하게 해줬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쓱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칠해 주시고, 나중에 어두운 부분들 이 부분 좀 정리해 줄 테니까 일단 덩어리 위주로 잡아 들어가시고요. 어차피 이건 밑색 처음에 깔 때 들어갔으니까 외곽선만 굴려주듯이 잡아주시고, 데이비스하고 섀도우 그림 가지고 그림자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일단 진하게 정리해 들어갑니다. 스케치 했던 것처럼 이 부분들은 더 진하게 들어갈 건데 지금 칠해놨던 부분들은 중간 톤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돌아가는 부분도 마찬가지 어두운 부분, 얘는 반듯한 부분인데 뒤에 투명한 비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게 그려놓지 마시고 뒷면이라고 생각해주고 들어가면 되겠고요. 우리 스케치 상태에서
면이 유리 두께가 얇게 빠졌고요. 밑으로 갈수록 두툼하게 색을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었죠. 시작점 유리 두께 가볍게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약간 두툼하게 아랫단 그려줬고요. 그쵸? 외곽선, 가운데선 이거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굴절을 줄 텐데 여튼 이제 밑색 단계로 깔아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랫부분은 윗부분보다 전체적으로 진하게 눌러서 밑에 부분 닿거나 진하게 해서 표현거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매끈한 재질이니까 외곽선 깨끗하게 정리해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컵의 밑둥 물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윗부분에서 이제 중간 톤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보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그리셔도 되고 어떤 느낌이다. 큰 면은 먼저 들어가고 선재니까 넓은 면 가는 면 써주고 안에는 밑바탕 칠해주고 진한 색 칠해주고 밝으면 닦아 넣으면 되겠죠. 그런 요령들은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비춰져 있는 거 보여지는 이제 설명하자면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놓은 부분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부분이고요. 밑바닥 위에 약간 여기 전체적으로 뒷부분이 이제 두께 지금 이만큼 칠해놨던 두께 부분이 선생님은 지금 이 라인으로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볍게 한 줄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 부분들이 윗 라인에서 이제 굴절로 들어갈 거예요. 바닥 부분도 한 톤 깔아주면 좀 더 좋아요. 아시겠죠? 구분을 지어주는 거지.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좀 구분 지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꺾여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어둠 및 반사광인데 처음에 어둡게 들어갈게요. 하나 하이라이트 중간 어둡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 덩어리 만들어 주시고 옆 부분은 앞에 부분 먼저 설명을 하면 접합되어 있는 부분에 이 톤 하나 넣어서 부착될 수 있게끔 진하게 먼저 넣어 주시고요. 이 진한 색은 나중에 연한 중간 톤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듯하게 이쪽에 중간면, 그 다음에 그 선을 그대로 따라서 진하게 한번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접합된 부분을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다시 굴절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음영에 따라서 가장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가늘고 두껍고 가늘고 처음에 이 정도 톤으로 깔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랫부분도 마찬가지. 처음에 넓은 부분 한 톤 깔아주시고 그 라인 따라서 가볍게 굴절, 앞라인은 음영의 변화로 따라가 준다는 생각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옆면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막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곤 하는데 큰 톤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면서 색이 어느 정도 풀린다는 생각으로. 물론 처음에 다 똑같이 그려도 되지만 얘보다는 진한데 여기보다는 진하게, 그쵸? 그럼 얘는 제일 밝고 제일 어둡고 중간, 그 다음 중간 어둠, 그치?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사이는 사실은 얘를 더 진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풀어온 색이 이렇게 연하게 풀리는 색이 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얘가 진해 보이는 거고, 앞부분은 다시 윗부분하고 거의 동일하게 그려주시되, 선생님이 아까 일러줬던 것처럼 중간톤의 두께 있죠. 이 중간면, 이 형태가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둥글게 돌아간다는 느낌, 그치? 완전하게 꺾이지 않게끔 그려주세요. 그게 면도 되게 많이 칠할 수 있고
손잡이도 부드럽게 보여서 컵의 형태도 예쁘게 나오거든. 물론 그게 안 되면 직각으로 그리는 사람들도 뭐 왕왕 있으니까 뭐 그런 걸 너무 그냥 조건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면이 있기 때문에 투명체 이 옆면 있겠죠. 그렇죠? 그 옆면도 가볍게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 면은 이쪽 면이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어둠으로 보이는데 약간은 이렇게 중간 면처럼 뒤에 투명한 느낌으로 보여준다는 생각. 자연스럽게 색을 이렇게 말아서 끝에다가 뭉쳐준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진하게 오는 부분 나중에 좀 더 진한 색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외곽선 하다가 뭐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칠하고 라인을 잡다가 여기서 좀 비워뒀죠. 놔둬도 돼요. 때로는 이렇게 누르면 색이 연해지고 진해지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밝음으로 남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놔두세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붓질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현상인데 걔네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해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오히려 잘못하면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어. 근데 이런 과정들도 그대들께서 배워가시면 좋죠. 외곽선들에서도 아웃라인 잡아줘 오면서 이제 깨끗하게 정리되는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얘가 이 주둥이 쪽은 원기둥의 느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어두운 부분 있죠? 어두운 경계 부분 잡아주시고 그쪽으로 이제 수많은 굴절들이 들어갈 테니까 이해하기에는 이 어둠에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찌글찌글도 생길 테니까 마찬가지 여기에서 올라가는 느낌처럼 진하기를 주시고요. 아웃라인 정리, 주둥이 부분 정리하다 보면 터치들이 중간중간에 남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묘사력으로 뭐 읽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붓을 눌렀다가 그러니까 힘을 줘서 눌렀다가 들었다가 하다 보면 톤이 진해졌다가 연해졌다가 하는 변화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런 부분들은 많이 그려봐야지 이게 숙달이 되는 거고 그 적인 터치들이기 때문에 꼭 이렇다 이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그려보면서 선생님 것도 흉내 내시고 그대들도 느낌을 한번 보시고 굴절된 모습들은 우리 눈보다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런 굴절된 음영들을 사진으로 보고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뭐 그래도 선생님이 나름대로 가장 최선으로 질감이 잘 보일 수 있는 각도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음영 각들을 따라 그리면서 외운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죠? 유리 질감이 나오면 원리는 어두운 반사광 그림자, 어두운 반사광 그림자 이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웃라인 정리해 주면서 입구 쪽 주둥이 쪽 여기 표현 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컵의 반사광 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살짝 눌러도 되고요.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
벽면하고 구분짓기에서 살짝 눌러도 되고 모르면 안 해도 되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진해질 수 있으니까. 자, 외곽선은 가늘게 와서 아래로 갈수록 두툼해지면서 색을 좀 풉니다. 이 아래 밑둥이 두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진하게 좀 표현을 할 거니까 시작점 진하게 하고 가운데 배 있는 데는 좀 연하게 푼다는 생각으로, 대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위쪽이기 때문에 진하게 갔는데 가늘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풀어서 두껍게. 이해가시죠? 물론 여기 상태에서 유리 두께만큼 표현을 해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굴절 각들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표현해주고, 아웃라인 정리해 들어가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밑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는 것처럼, 뭐 이건 되게 안 보이긴 하지만 저번에 일러줬던 것처럼 가운데 약간 스마일이라는 느낌으로, 우리 지금 컷 뒤집어져 있는 거 그린 사람 이 각도 보이죠? 비추는 거, 그치? 그 각도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밝음, 굴절된 밝음, 옆으로 퍼져나가는 어두움 주시면서 밑에 굴절 각들을 살려줍니다. 아래쪽은 아까 여기에서 진하게 잡고 풀어줬다가 아래쪽에서 살짝 잡아서 올리는 정도로, 다 똑같이 그리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타고 내려왔던 부분들을 진하게 이렇게 조금씩 넣어줘도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굴절처럼 보이는 거니까.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밑둥 뒤에 돌아가는 가장 진한 밝음 이렇게 있는 부분, 진한 부분들 변화만 살짝씩 줍시다. 진한 부분, 넓게 오는 부분. 나중에 이게 좀 표현이 진하게 돼 있어야 안쪽에도 닦거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좀 닦아서 표현할 때 좋기 때문에 미리 살짝씩 더 진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랫부분 굴절되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자, 위에 밝고 중간 어두운 면이니까 어두운 부분 위주로 어두움 반사광, 그쵸? 그 다음에 아웃라인 정리하면서 속이 좀 비어있는 느낌으로 외곽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는 유리컵하고 접합되어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접합된 느낌으로 그려주시고, 여기 잡고 기존의 색이 좀 상대적으로 밝아지게, 마찬가지 가운데 나중에 닦을 수도 있는 거고요. 최대한 비어주게끔 그려주는 게 화이트 찍기에 좀 편할 거고요. 어둠 시작점 손잡이 잡고 손잡이 돌아가는 부분 아웃라인 잡아주시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은 닦아서 표현할 거고, 이 부분 얇은 이 부분 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 진하게 해줘서 중간 톤, 진한 톤을 해주는 게 좀 다양해 보여요.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우리는 암기하는 거니까 시작점에서 이 진한 색이 그대로 안쪽을 정리시켜서 손잡이가 윗보보다 튀어나오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풀려간다는 느낌으로, 그죠? 안쪽에 사실 여기 이제 비춰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그리지 말자. 그냥 그려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색이 아래로 이제 풀려서 가는데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약간 이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혹은 밑으로 이렇게 풀어져 가도 돼요.
이해가요? 여기도 아까 이렇게 둥글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움직임처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기 같은 경우는 아래로 갈수록 둥글게 풀었으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약간 눌러서 이렇게 들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풀려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 부분에 나중에 닦아서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 들어갈 거고요. 여기도 이쪽 라인 아까 말했듯이 이쪽을 좀 더 어둡게 눌러주시고 이 라인을 이렇게 그려 주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라인대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정 그릴 게 없다. 그럼 여기들도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다시 이제 변화를 줘야겠죠. 시작점이 이음새 부분, 그치? 그런 부분들은 해 주셔도 되고 그냥 일자로 뽑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시작하는 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색깔 더 집어넣으시고 비워두시고 아웃라인 쪽 다시 여기에서 진하게 잡고 좀 풀렸다가 이쪽에서 아웃라인 진하게 잡아주시고 아래로 풀면서 다시 여기 잡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자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진하게 잡혔다가 풀렸다가 진하게 잡혔다가 풀렸다가 진하게 잡혔다가 풀렸다가 진하게 잡혔다가 풀렸다가 진하게 잡혀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항상 색은 진화했다가 연했다가 이런 느낌으로 좀 그려주셔야 돼요. 모르간? 여기도 똑같죠. 이제 어떻게 이쪽 라인 뒷컵과 손잡이 부분 앞에 부분 잡아주시고 이쪽 라인 진하게 했고 비워뒀고 이쪽 라인 다시 한 번 더 진하게 했고 그쵸?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시작점 모서리 부분 잡았고 아웃라인 잡아줘서 끝부분 굴절 살짝 줬고요. 시작점 잡아줬고 얘는 뒤고 손잡이가 앞이니까 다시 아웃라인 잡아줬고요. 이응? 됐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 선생님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비추는 각도도 그려줬는데 얘가 약간 비춰가는 각도도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손잡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비춰서 비추는 각도처럼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심심하지 않게 굴절된 느낌, 물 많이 섞어가지고 그 느낌 줘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들어서 올렸을 때 비추는 것과 밝음과 어두운 부분 만들어내기도 좀 편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양감을 잡아 들어갈 때 선생님이 그래서 손잡이 부분을 밝은 쪽에 놓지 말라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얘는 이대로 놔두시고 여기는 그렇게 잡아 들어가는 게 이 이음새 부분에 나중에 뭐 밝음 닦고 이렇게 비춰가는 부분들도 그려내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기 끝에서 이제 이 어둠이 이제 얘로 가는 거거든. 끝에서 혹은 가운데 부분이 색이 이렇게 잡혀서 이 부분의 톤이 올라가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중간 단계에서 해 주셔도 되고요. 모르겠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아까 진하게 잡고 푸는 것처럼 진하게 잡고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색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닦이면서 투명성을 더 주는 거예요. 앞과 뒤로. 밝은 부분도 위와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서 가볍게 쓸어 올려서 이쪽 부분들은 톤이 좀 깔리고 여기는 그대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아시겠죠? 가장 진한 포인트들 한번 찝어 봅시다. 우리 아까쯤에 크게 변화 주면서 했던 부분들에다가 처음부터 진하게 들어가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어둠 중에 선생님은 포인트로 한 번씩 더 찝어 주면서 유리 안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작은 굴절들의 변화들을 조금씩 더 주고 싶은 거야.
물론 어둠의 경계선 여기가 제일 진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진함으로 갖다 주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은 그때그때 조금씩 주면서 단순하게 표현하려 하지 마시고 최대한 선생님이 촬영해 놓은 사진을 기준으로 어두운 포인트들도 한 번씩 찍어 봅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이럴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선생님 거 보고 들다 베끼지 마시고 촬영 예쁘게 해놨으니까 그런 것들 선생님 거 기억에 뒀다가 너무 여기를 막 답답하게 그려버리면 그림이라는 게 조금 중간 톤이 없으면 그림이 단조로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어둠 안에서의 아까 쓸고 닦고에 대한 약간 누르고 떼고에 대한 톤 변화들에서 포인트들 좀 더 줬고요. 물론 닦고 화이트 더 찍을 거고요. 마찬가지 손잡이 부분에서 포인트들 한 번 더 찝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그대들께서 얼마만큼 더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묘사력은 늘어날 거고요. 결국 많이 더 묘사력을 늘리려면 계속 그려보면서 요령도 터득하시고 관찰하는 능력도 키워가면서 일단은 뭐 관찰은 실제 사물 혹은 그게 어려우니까 사진상에서 보여져 있는 부분들을 관찰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 관찰을 통해서 그대로 그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포인트들이 움직여가는 부분들은 보면서 그려주는 게 좋고요. 뭐 실질적으로 그냥 뭐 2학년 과정에서는 사진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관찰하면서 보여주는 뭐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니까 이렇게 굴절되는 것은 나도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굴절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사진상 그렇게 보이니까 그거를 기본 틀 안에서 흉내 내는 거죠. 적용시켜 주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 거 참고하려고 하지 말고 사진상에 비춰져 가는 그런 굴절 각들도 포인트로 한 번씩 잡아 봅니다. 나중에 화이트로 바로 찍어도 되고요. 우리가 쓰는 물감 자체가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줘도 이 밝음이 닦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프리즘 효과처럼 막 이렇게 막 굴절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표현을 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어둠 안에서 밝음이 들어가면 대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튀게 돼 있어요. 눈에 이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어둡게 잡아주는 거고요. 반짝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진하게 잡아줬는데 조금 더 욕심 부려서 중간 톤들을 선생님은 더 나눠줬던 것 뿐이죠. 그런 것들 항상 흉내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얼마 안 걸리죠. 이렇게 포인트 한번 찍고 화이트 반짝이는데 정리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닦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2학년 과정에서 우리 특히 질감 표현할 때 연습해 보자는 거고요. 3학년 때 가면 이 정도까지 못하죠. 그냥 블랙 칠해 놓고 화이트로 열심히 찍어 놔야 시간 안에 끝내니까. 근데 그거는 실전에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고요. 지금은 중간톤 싸움도 필요하니까 조금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중간톤을 살리면서도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게끔
숙달이 된단 말이야. 요령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무래도 스킬적인 부분들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기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간턴을 살리면서도 빨리 끝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걸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조금 밀도감 올려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학년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좀 따라해 보시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렇게 입구 이 주둥이 쪽 그려놨다면 순서는 다시 이제 뭐 손잡이 쪽으로 올게요. 마찬가지 여기에서 사진상에서 보이는 이런 막 음영들 있죠. 물론 색깔의 변화는 주지 맙시다. 프리즘 효과로 뭐 이렇게 가시광선처럼 빨주노초 파란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변화 주지 맙시다. 거기까지 변화 주면 니들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으니까. 사진상의 하이라이트 부분들도 찾아서 찍어 주시고요. 모서리 부분, 만약에 사진상에 하이라이트가 안 보인다 그러면 모서리 부분 위주로 화이트를 정리해 가면 됩니다. 어둠 안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닦아내도 반짝이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해 줍시다. 여기나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약간 굴려서 칠하는 거에 따라서도 물로만 이렇게 쓸면 약간 몽롱한 이런 굴절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흉내내 보시고요. 쓱 한 바퀴 돌아가면서 모서리 부분 어둡게 칠해냈던 부분들 사이사이에 둥근 모양으로 닦아낼 수 있는, 우리 이거 뭐 금속 했었을 때도 동일하게 화이트 질은 했던 것 같아요. 화이트 모양, 이 닦는 모양 있죠. 약간 UFO 같은 모양들 혹은 형광등이나 빛의 관계에 대해서 그려놨던 그런 모양들. 화이트로 찍어서 표현해 주는 방법도 분명히 좋아요. 하나 이 닦아내는 기법을 들어가면 조금 더 중간 톤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색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손잡이 주변으로 다시 뭐 굴절되는 움직임으로 핸드 터치들 잡아주시고요. 자, 그렇게 뭐 어느 정도 손잡이가 왔다면 이제 밑둥 혹은 옆면 들어가거나 하면 되겠죠. 우리 금속에서 UFO 이렇게 나란히 했던 것들은 항상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그림자, 이 투명체의 그림자가 만들어내준 빛의 이런 산란 효과 이런 것들도 되게 그림에서 활용도가 큰데, 그거는 선생님이 되게 좋은 자료를 찾아서 흉내내는 쪽으로 갑시다. 그거 나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으니까 따라 그려서 외우는 게 제일 편하니까. 어느 정도 색깔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야 닦았을 때 효과가 나오죠. 화이트를 갖다가 찍더라도 밑색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안 보이죠. 닦아내는 거. 뒤에 비춰져 가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 사이사이에 빛나는 빛들 정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지금 밑둥이죠. 앞면은 아직 안 했죠. 이거는 밑에 떨어지는 어떤 빛들을 반사된 각을 줬던 거고요. 자, 옆면에서 아까 이제 굴절 들어갔던 부분, 아까 두껍게 칠했으니까 여기도
닦았을 때 훨씬 더 반짝반짝 보이는 현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닦는 표현들이 유리나 혹은 금속에서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아웃라인 반짝반짝 닦아줬고요. 마찬가지 어둠 쪽 아웃라인도 빛의 방향에 따라서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들어가는 부분, 맨 앞쪽에는 그리드 방향으로 닦는 거예요. 그리드 방향으로. 그러니까 맨 앞인 거죠. 여기는 맨 앞에 그리드 방향으로 투명하게 뭐 느낌표라든지 이런 암기할 때 편하게 큰 거 작은 거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이게 뭐 두 줄로 들어가고 싶다, 형광등처럼, 그러면 두 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형광등이라는 말도 좀 애매하다, 그치? 요즘은 다 LED라서 시대가 바뀌니까. 그래서 그 움직임대로 컵이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찾아서 널찍 빛의 관계니까 여기는 맨 앞에, 그러니까 뒤에 거 그려놨던 것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앞에 필요한 부분들 많이 닦아주시면 좋아요. 사진을 찍다 보면 이렇게 미세한 형광등이나 조명들이 이렇게 비추거든. 그런 것도 그냥 이용하세요. 그게 좀 뭐 그림인데 좋겠죠. 그런 느낌으로 쓱쓱쓱 그려내시고요. 뒷면 같은 경우도 뭐 빛이 오는 쪽에서 가볍게 뭐 조명 그려준다거나 혹은 이쪽에서 투명한 느낌 가볍게 닦아준다거나, 이 정도로만 해주고 화이트 찍으면 되겠죠. 작은 것들은 화이트를 찍는 게 가장 빨라요. 화이트는 닦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 제일 진하게 제일 강하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 위주로 화이트 찍어주시면 되고요. 좀 더 닦는 것보다는 붓질이 더 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조명의 굴절 움직임들은 화이트 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닦을 수는 없잖아, 그치? 뭐 꼬불꼬불하게 닦을 수는 없잖아. 이제 그런 부분들은 화이트로 그려주시고요. 그러면 닦아져 있는 부분들에다가 그려도 되지만 그 주변으로 닦지 않는 부분으로 그려주는 것, 칠하는 것도 밀도를 올려가는데 좋은 방법이겠죠. 그대로 주둥이 왔으니까 다시 손잡이 부분에 보면 조명이라든지 많은 반짝이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사진상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 찍었던 학원 조명일 수도 있고요. 뭐 학원 조명이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따라서 그려주되, 아까 밝고 중간 어둠이니까 중간 영역보다는 밝게 꺾여가는 이런 부분들에다가 좀 많이 찍어주면 좋겠죠. 지금은 이렇게 닦아서 표현하는 부분들을 주력으로 하지만 이제 뭐 특히 뭐 밑에서 하고 있는 재수생 언니들 같은 경우는 닦는 거 거의 안 하고요. 바로 화이트 해놓고 문지르면 그 미세한 톤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 언니들도 니들처럼 2학년 때는 닦아서 표현하면서 손에 어떤 숙련도 스킬을 연습하는, 단련하는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 처음부터
가르쳐 준다고 다 닦거나 뭐 찍거나 화이트로 그 표현을 하거나 이런 거는 못 하니까 느긋하게 생각하시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들어가 봅니다. 선생님은 여기 약간 이음새 접합 부분도 좀 그려놨으니까 그런 부분도 반짝반짝 찍어 주시고요. 옆에 화이트 라인들도 정리해 주시고요. 가운데 선생님이 특히 투명체의 이 가운데들은 메인 빛들만 좀 화이트 이렇게 찍는 편이거든. 뭐 이게 혹시 추정되는 데들 그냥 깨끗하게 놔두는 게 좋고요. 지금은 컵만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하지 않고 조금 많이 좀 깎던 건 사실이죠. 그러시겠죠? 잘할 수 있겠죠? 이응? 자, 여기까지.